2023 아시안컵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 피파 랭킹 58위가 약체 레바논 107위를 완파하고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번 대회 총 상금은 1,480만 달러 하나 약 195억 원입니다. 모든 참가국이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하면 100만 달러 하나 약 13억 5천만 원을 확보합니다. 준우승은 300만 달러 하나 약 40억 원을 받으며 우승국은 500만 달러 하나 약 67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카타르는 13일 한국 시간 오전 1시 카타르 루사일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레바논과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렀습니다. 개막전에서 열린 화려한 개막 공연과 불꽃놀이는 82,490명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많은 카타르 홈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카타르는 에이스 아크람 아피프 알사드의 멀티골과 알모에즈 알리알두하일의 추가골을 더해 3대0으로 완승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에서 실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카타르는 아시안컵 본선 8연승을 이뤄냈습니다. 2019년 당시 한국을 8강에서 무너뜨리고 개최국 아랍에미레이트를 상대로 4강을 이겨냈으며 결승에서 일본을 꺾었던 기세가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카타르는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면서 레바논을 압박하였습니다. 전반 6분 역습 상황에서 알리의 오른발 슈팅으로 먼저 골망을 흔들었는데 비디오 판독 VAR을 통해 득점이 취소되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번 2023 아시안컵부터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의 첫 번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시스템으로 인해 심판의 오심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첫 번째 골 주인공은 2019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올해의 선수에 빛나는 아크람 아피프였습니다. 두 번째 골은 후반 11분 아피프가 왼쪽 측면으로 뿌려준 패스를 모하메드 와드가 잡아 크로스를 올렸으며 골 지역 정면으로 달려들던 알리가 헤더로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시안컵 개인 통산 10골을 기록한 알리는 한국의 이동국 선수와 함께 역대 아시안컵 최다 득점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대 최다 득점자는 이란의 알리 다에이가 14골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카타르는 후반 추가 시간 아피프가 레바논 수비수의 미숙한 볼 처리를 틈타 빠른 스피드로 쐐기 골을 넣으며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기는 언제일까요? 한국은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함께 조별리그 2조에 속했으며 1월 15일 오후 8시 30분 도하의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은 대회 통산 세 번째 우승을 64년 만에 도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제1의 대회인 1956년과 제2의 1960년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하였습니다. 그러나 64년간 준우승만 4차례 하였으며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호랑이가 종이 호랑이라는 놀림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숙적 일본은 우승을 4차례나 차지하면서 최대 우승국이 되었으며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각각 3차례씩 우승하면서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여기에 지난 대회에서 첫 우승을 경험한 카타르는 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한국에게 뼈아픈 준우승을 안겨준 아시아의 유럽이라고 불리는 호주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아시안컵에 나선 역대 대표팀 가운데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 명문 구단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선수들이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캡틴 손흥민의 우승 욕심은 남다를 것입니다. 처음 출전한 2011년 대회에서 한국 선수의 역대 최연소 아시안컵 득점 18세 194의 기록을 썼으나 준결승에서 무너졌습니다. 2015년에는 호주와의 결승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결정적인 골을 넣었지만 연장전에서 패배를 경험하여 준우승으로 마무리를 했으며 세 번째 출전한 2019년에는 카타르에게 8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어느덧 32살의 손흥민으로서는 네 번째로 출전하는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대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이루겠다는 각오일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의 아시안컵 우승은 그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3월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클린스만 감독의 사실상 첫 실전 무대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 비판받을 때 아시안컵 결과로 평가받겠다라고 밝힌 터라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까지 오는데 여러가지 구설들이 있었지만 세트피스만큼은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잘 조합하여 우승이라는 결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세계 랭킹은 한국이 23위, 바레인은 86위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보다 몇 수 아래로 평가되지만 지난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했고 한국을 괴롭혔던 상대였기에 방심은 금물일 것입니다. 당시 16강전에서 바레인과 맞붙은 한국은 1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에 동점골을 내주며 연장전을 치렀습니다. 김진수의 극적인 결승골로 승리했으나 체력을 많이 소진하면서 카타르와의 8강전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레인 대표팀은 아르헨티나 출신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 칠레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스페인 명문 발렌시아 등을 이끌었던 경험 많은 사령탑입니다. 바레인의 최근 평가전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 6일 호주에 0대2로 패했으며 가장 최근 경기인 11일 앙골라와의 경기에서도 0대3으로 패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아랍에미리트에 0대2로 패한 것까지 더하면 3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를 기록 중입니다. 바레인은 이번 대회 대표팀 명단 26명 중 23명을 자국 리그 선수로 채웠으며 해외파 선수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압둘라, 유스프 헬라리, 체코 1부 리그 물레다 볼레슬라프에서 활약하는 유일한 유럽파이며 나머지 2명은 아랍에미레이트와 말레이시아에서 뛰고 있습니다. 16강 진출을 목표로 하는 바레인은 한국을 상대로 큰 점수차로 패배하지 않는 것이 목표이며 요르단과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바레인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뚫느냐가 1차전 승리의 관건입니다. 또한 토너먼트를 대비해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김진수, 황희찬, 이재성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훈련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첫 경기 출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김진수, 황희찬 선수는 첫 경기에 나올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진수 선수는 아부다비에서 훈련 당시 왼쪽 종아리 근육에 불편함을 느꼈고 황희찬 선수 또한 왼쪽 엉덩이 근육에 피로감을 느낀 상황입니다. 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부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감독 및 코칭 스태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선수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A매치 6연승, 20골 무실점이라는 엄청난 기세를 올리고 있는 한국이 과연 첫 상대 바레인을 꺾고 우승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별리그 통과한다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우승까지의 각본 없는 드라마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응원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